정치 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재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즐거운 금요일이죠. 이 시간 실시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사찰 문건.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나요? 추석 인사말. 추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 상황 그리고 식약처 생리대, 여성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바로 그 생리대 안전하다고 하는데 과연 믿고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총리가 또 한마디 하셨죠. 자, 이 중에서 봉도사가 고른 오늘 실시간 검색어는 식약처 생리대. 양성평등 지수가 높은 사회는 출산율도 높아진다.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곡 KT 턴스터 Suddenly I See. 갑자기 봤어요? 뭐를? 당신의 사생활을 들여다보았다. 하하. Suddenly I See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치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원포인트 뉴스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미디어오늘 기자가 몇 분이에요? 미디어오늘 기자가 총 한 12명에서 13명 정도 될 겁니다. 오, 수익은 나요? 수익은 딱 월급을 맞춰줄 수 있는 정도? 네, 그 정도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월급을 얼마인데요? 월급은 최저임금보다는 많습니다. 총 월급? 12명. 아니, 최고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적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예. 뭐 전체적인 규모로 따지면은 뭐 기자만 12명이지 뭐 다른 스텝까지. 네. 뭐 경영 직군도 있으니까 뭐 다 따지면은 한 달에 한 1억 정도 나가는 것 같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1억을 유지할 정도면 훌륭한 회사인데요? 유지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허. 네, 미디어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 회사하고 M&A 해야겠는데. 자, 첫 번째 뉴스 틀라고 작가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 사생활 얘기하지 마라. 왜? 우리 사생활 사찰받았던 사람이다. 네, 사생활 얘기하지 말라는 말씀은 좀 일찍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기자님 소개를 안 했어요? 했어요. 네, 저 했어요. 예. 아니, 이 양반들이 밖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희님, 마성의 중독성 호호. 봉도사님 이마에서 빛이 나요. 호호. 크크크. 화가 나서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뉴스 뭐예요? 네, 그 뭐 다들 뭐 블랙리스트 문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이명박 정부에 예. 아마 다들 짐작을 하셨겠지만, 예. 네,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예전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네, 고 나는 꼼수다 멤버들을 사찰했다라는 정황이 정황? 담긴 문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 어떤 내용이죠?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나는 꼼수다 멤버들이 2011년 10월 29일에 예. 네, 한남동 쪽에서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예. 이때 한남동 콘서트에서 한 더 블루스퀘어. 예. 거기였나요? 예. 네. 하여튼 그런 거 왜 꼼꼼하게 조사를 안 해오세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딱히 조사는 안 해왔습니다. 바로 나가자마자 감옥 가고 싶어요? 감옥을 또 네, 원세훈 감옥이 씨하고 매일 듣는 거 친하게 같네요. 지내고 싶어요? 한번 뵙고 싶긴 하네요. 예. 네. 그래서 어쨌건, 블루스퀘어에서 네, 이 한남동에서 콘서트를 할 때 그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예. 네, 뭐 그 눈찢어진 아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 그렇죠. 주진우하고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예. 요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 이제 지금 이제 드러난 문건은 뭐 이런 제목입니다. 하여튼 뭐 VIP 사생아 존재 여부 확인 중. 미 한인 언론이 VIP 사생아 존재 여부 확인 중 이런 소제목의 문건이 나왔어요. 근데 이 내용 문건 안에 이 낙곰수가 한남동 콘서트에서 했던 내용들이 그냥 담겨 있습니다. 뭐 김용민 씨가 이런 발언을 했고 뭐 이런 말을 했고 또 미국의 한인 언론이 이거에 대해서 취재 중인데 뭐 실제로 뭐 나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네, 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요. 그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취재하고 있던 아이템들도 그 여러 건 청와대로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 뭐 아이템 외에도 뭐 KBS 추정 60분, 뭐 MBC PD 수첩 이런 아이템들도 청와대에 보고가 됐대요. 그 원래는 방송이 나가기 전에는 방송사 밖으로는 유출이 안 되는 언론사 밖으로 유출이 안 되는 정보들인데 예. 이것도 사실상 언론 사찰을 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뭐 낙검수 같은 경우는 민간인 사찰의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 낙곰수 멤버들은 사찰 좀 당해야 돼요. 아, 네. 예. 뭐 감옥 갔다 오신 분도 그러면 계시니까요. 사찰당해서 그 중에 한 분은 또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 참, 그 양반 보면 답답해. 아, 감옥 갔다 온 분이요? 예. 네. 눈 감고 방송하고. 자, 유소희님, 낙곰수 모르는 척 하시긴 봉도사 화이팅. 낙곰수 몰라요. 예. 사람이 성공했더니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올챙이 쪽 시절. 사찰받던 시절은 잊어라. 네. 그리고 사찰한 사람은 그냥 조용히 식사를 드려라. 무상급식.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자, 그다음 뉴스. 네, 그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MBC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오호. 뉴스입니다. 무슨 네. 혐의로? 부당노동 행위인데요. 예. 네, 2012년 파업에 참가를 했던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을 비제작 부서로 부당 정보한다든지 예. 뭐 이런 불이익을 주거나 예. 또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아하. 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12년이면 김장겸 사장이 당시에는 보도국장에서 뭐 보도본부장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코스를 밟고 그렇죠. 있었는데, 승승장구. 네, 예. 그때 이제 있었던 일들이 네, 부당노동 행위라는 이제 판단을 고용노동부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말고 또 다른 경영진들도 그럼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장겸 사장뿐만 아니라 지금 백종문 부사장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전으로 넘어가면 안광한 전 사장, 김재철 전 사장까지 예. 네, 포함이 됐고요. 뭐 최기화 기획본부장 등 MBC 전현직 고위 최고위 간부 6명이 모두 이 혐의로 그렇죠.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부당노동 행위와 또 적용할 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원래는 예. 이게 부당노동 행위로 수사에 출발을 했던 거긴 한데 예. 지금 최근에 뭐 이명박 정권 당시에 예. 국정원이 뭐 MBC나 KBS를 뭐 내부에서 사찰하고 이제 조직을 장악하려는 그런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게 국정원의 힘으로 할 수는 없고, 예. 검찰. 네, 검찰보다는 일단 언론사 내부에서 여기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실제로 이 기자나 PD들을 한직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하. 네, 인사권이 그들에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 국정원과 연계된 이야.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의 좀 언론 탄압 네, 이야. 일환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그럼 있습니다. 무슨 법이 적용되냐 물어봤더니 네, 잘 모르겠어요. 무슨 법이 적용되느냐? 그러면 부당노동 행위는 적용이 됐고 일단. 네, 부당노동에게는 적용이 됐고 예, 이제 그다음 무슨 뭐. 제목이 나오느냐는 아마 검찰이 알고 있지 않을까. 지금 취재 안 해왔다는 거 이거를? 뭐 단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기소할 때는 무슨 혐의 위반. 기소는 분명히 부당노동 행위로 부당노동 네, 행위인데 기소가 됐어요. 단순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 검찰 국정원과 연계된 네. 정권 차원에서 탄압.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검찰이 일단 송치가 됐으니까 네.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밝혀질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부당노동 행위다. 그런데 네. 노조 탈퇴를 권유했어요? 네, 노조 탈퇴를 권유한 게 대표적으로 MBC 김태호 PD 오, 네, 같은 경우에는 예. 팀장으로 승진을 시켜줄 테니까 노조를 탈퇴하라면서 탈퇴서를 가지고 왔다. 이분이 무도했던 네, 라고 해요. 그분인가요? 네, 무한도전 PD죠. 무한도전 PD. 네. 자, 무한도전 SBS에서 남의 방송사를 무한도전 시청자 여러분, 김태호 PD를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권했답니다. 누가? 그러니까 당시의 경영진들이죠. 당시의 경영진. 네. 아하. 지금 사장으로 있는 김장겸 사장도 그 중에 하나다. 아마 그때 사장이 김장겸 사장이었어요. 예. 근데 작년 한 9월인가? 하여튼 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예. 일이거든요. 직전에. 이 노조를 탈퇴하라고 하는 것은 ILO 국제노동기구인가요? 네. 거기에 있는 법이 하나 있어요. 뭐 있는 줄 아세요? 글쎄요. 오바마 모욕죄. 오바마 모욕죄요? 예, 네.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의 날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조에 가입하십시오. 그런데 노조를 탈퇴하라? 감히 오바마를 모욕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리액션 없어. 그런가 보군요. 네. 다시 좀 말씀드리면 당시 농담을 사장이 해도 MBC 우아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왜 네. 이렇게 오늘 농담이 우아했는 줄 아세요? 농담이 우아하다고요? 우아해졌잖아요. 농담이. 봉도사님께서. 예. 네. 왜 그런지 모세요? 제 생각이랑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사찰. 사찰. 사찰에 다녀왔거든 제가. 네. 마하바냐 사찰. 사찰을 다녀오셨다. 네. 에헤이 사찰을 하다니 민간인을. 자 그렇습니다. 8000님 큰일 났네요. 봉도사 방송 듣고 싶어서 출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네요. 육회 상쾌 통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요 정도면 짧은 문자인가 긴 문자인가 50원과 중간 문자 해갖고 70원짜리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70원짜리. 네. 그렇군요. 예. 자, 또 다음 뉴스. 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에 예.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하셔서요. 예. 네, 이때 말하신 게 이제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네, 독자적인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어허. 아울러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야 북한이 더 두려워할 것이다. 예. 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꾸만 전쟁할 것 같은 분위기니까 전자권 환수가 되면 네.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은 확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그 운명의 결정권을 우리가 쥐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이제 보수 진보 이런 문제 갖고 싸우지 말고 네.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고 우리 안보를 우리가 방어하자. 네. 이게 한미동맹 깨지는 거 아니잖아요. 한미동 깨지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한미동맹은 더욱더 굳건히 하고. 네. 예. 그냥 우리 영토의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작전 휘하에 한미동맹을 두고 미군을 같이 네. 이제 미군은 협력할 이제 수 있는 동맹군으로서 동맹군으로서 들어오는 그렇죠. 거죠. 어허. 그렇죠. 지금처럼 안보가 불안할 때 얼른 네. 이 문제를 해결하면 국민들이 좀 박수를 보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문제인데 오히려 좀 이렇게 그 보수 진영에서 뭐 예. 이런 전시작전 통제권 같은 거를 환수하는 걸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미동맹이 깨질까봐 네. 진보 진영 한미동맹이 깨질까봐 그런데 뭐 지금 한미동맹 굳건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게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고 해서 동맹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 얘기를 또 그 시의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계속 뭐 트럼프 미국 에스컬레이팅 대통령하고 되니까. 네, 예.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계속 말싸움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예. 뭐 저희는 아무 상관없이 계속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제 그저께 신문 기사가 재밌어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네. 이게 무슨 기사죠? 예, 둘이 말싸움하는 게 좀 그렇게 보인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네. 크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제 내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 누렁이라고 키운 조그만 개인데요. 안녕하세요. 꼬랑지 흔들고 왔고 안 짖어요. 그리고 제 다리를 탁 물고 가요 또. 네. 그래 안 물고 무는 개는 안 짖더라고. 그게 막상 전쟁하려고 하면 그렇게 서로들 말풍선 안 날리죠. 그렇죠. 예, 말폭탄. 무서워 죽겠어 근데. 그래도 뭐 안에 있는 거기서 한반도에 살아가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이번 기회에 좀 종교를 했으면 좋겠다. 네. 자 마지막. 네, 마지막 말씀드리면 예. 아까 생리대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많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었었는데 예. 뭐 식약처가 괜찮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그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등 666종 그리고 기저귀 10종에 대해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벤젠, 톨루엔 등 10종의 화학 물질을 우선 검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안전하다. 결론 네, 안전하다. 그러니까 식약처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생리대를 7.5개씩 한 달에 일주일 동안 그 평생 써도 예. 나오는 그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 네, 이런 발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뭐 크게 위험한 건 아니다. 뭐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결과인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요? 아니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인체에 네.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좀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시겠죠.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 문제가 됐던 생리대를 사용을 함으로써 예. 생리불순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조사를 한 거는 뭐 10여 종의 화학 물질을 우선 검사를 했는데 예. 뭐 잔류 농약이라든지 뭐 다이옥신, 뭐 내분비계 교란 물질 어허. 이런 조사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아, 가지고 보다 정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정밀 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일찍 그 발표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위험하다요, 위험하지 않다요. 뭐 결론은. 식약처가 조사한 부분은 부분만. 인체 오케이. 유해지 않다는 나머지 건데 부분도 조속히 조사를 조사하세요. 류영진 식약처장님 아셨죠? 내 말씀을 가서 전하라.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님 굿복 아, 네. 인사하시고 늦었어요. 아내가 뭐에 끝나 인사 못해. 빨리 하세요. 웃지 말고. 아, 예, 근데 아까 그 김장현 사장이 끝났어요. 당시- 끝났어요. 네. 빨리. 자, 사장이 저는 아니었다고? 2부에서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감사합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연하고 21분이나 싸울 수 있다는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끝장 토론. 와. 예, 오래되신 분이었고 리액션 좋아요. 지금 와한 리액션 스카 요정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예. 오늘 우리 컨셉이 완김투진. 그렇습니다. 예, 한 명의 김 의원과 두 명의 진 의원. 좀 알아들으세요. 완김투진. 뭐 완도 김인 줄 알았어요. 자, 바른정당의 진수희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진수희 최고위원이고 네. 장관은 언제 하셨어요? 장관은 2010년 장관 얘기면 어깨가 딱 힘이 들어가요. 2010년. 10년에서 11년까지 한 13개월 했습니다. 오, 그럼 요즘 그 유명하신 분 친이계시네. 네. 예, 친이계요? 네. 이재호 최고위원계. 좋을 대로 생각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에 하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요즘 시간차 예. 리액션. 민주당 의원들은요 요즘 폴리테이너에 입문하느라고 서로가 다 자기가 탤런트야. 아니 근데 저는 좀 주제 파악하는데. 그렇잖아. 그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한번 시비를 좀 걸어보려고 하는데. 아 민주당에 대해서. 예, 아니 민주당인지 방송국인지 좀 예. 이제 상대가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래요? 그 오락성 이제 프로그램에 정치인들 출연하는데 예, 98%가 예.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에이, 그건 소속- 너무했다. 좀 과장이긴 한데 예. 93%가 93%가 아구 조사해봤어요? 아, 이번 해봤어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때 지금 시비를 걸까 말까 고민 중이야. 해도 넘어가. 일종의 화이트리스트네. 그러니까. 셀프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예. 진수 의원 같은 분들 출연 얼마나 좋아요. 시청률 떨어지고. 근데 그 방송사들이 예. 일종의 뭐라 그럴까? 좀 권력 지향적. 예. 뭐 제가 아부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권력지향적인 특히 정권 초기에 예. 그런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여기서- 2009년도에 네. 권력의 눈치를 보는 방송이 되어라 했고 방송통신법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반론을 좀 제기해야 되지 제기하지 않을까? 마세요. 제가 봐도 그래요. 아니 왜? 아니 근데 그 방송법 개정 얘기가 나오니까 예. 내가 할 말 있어. 그 과방위 간사잖아요. 방송위원회 간사잖아. 예. 아니 2009년엔 국회의원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때 국회의원 말고 하고 지금 싶어갖고. 지금 지금. 예. 지금 방송법 개정 문제하고 KBS, MBC 파업 문제가 지금 맞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간접 연관성은 아하.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같이 해서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받았어야 맞거든요. 7대6. 그렇죠. 7대6. 가장 완벽한 그 이사진 실제에 있어서 이사진 구성원. 현실에 있어서 타협 가능한 가장 완벽한 친여 성향이 7. 그다음에 친야 성향이 6. 6. 예. 깔끔하게 근데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사장을 뽑을 때는 예. 이 13명 중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야당 쪽에서도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럼요. 실은 야당 쪽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KBS, MBC 사장이 불가능한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타협 가능한 객관적인 사람만이 사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내놨는데 진영 논리에 그때- 묶이지 말고. 근데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작년이요. 뭐 작년에. 영원히 여당할 줄 알았나 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우리가 볼 때 망할 게 뻔한데
버티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 진수 의원님 그때 여당 하실 때 방송법 통과시켜갖고 종편 만들었잖아요. 네, 네. 종편의 최대 수혜자 옆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종편만이나 갖고 국회의원 되신 분.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엄청 김경진 인지도 올라가고. 김경진 네. 의원님이 이제 패널에서 빠져서 그런지 최근에 종편 패널들 퀄리티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문제를 많이 맞아요. 네. 맥을 못 주는 분들이 거죠. 그렇죠. 계시는데. 요즘은 옛날엔 중콜했었는데 요즘 고콜 됐다고. 근데 이게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미 언론 지형이 진보 진영으로 완전히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게 네. 종편을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 진보 진영 쪽에서는 국민의당은 모르겠고 국민의당의 일부. 예. 어쨌든 민주당이나 진보 지형에서는 이게 종편으로 인해서 언론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몇 년 전부터 국민들이 뉴스 소비를 팟캐스트로 해요. 그러니까 종편을 보시는 분들은 50대 후반 이상에 계시는 분들만 종편을 보셔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팟캐스트로 뉴스 소비를 하는데 그렇구나. 이 팟캐스트가 완전히 진보 진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실은 한 3년 전부터 언론을 진보 진영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기울어졌다. 종편 하나만 보고 아이 우리한테 불리한 언론 지형이야. 우리한테 불리한 언론 지형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떤 언론학자가 지난해 4.13 총선을 분석을 하면서 네. 팟캐스트의 그 종편에 대한 팟캐스트의 완승이다. 그렇죠. 이런 논문을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 실제 그 상황이에요. 오. 실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father of 팟캐스트, 팟캐스트의 아버지 김어준 씨. 아니 그다음에 mother of 팟캐스트 정청래. 네. 정봉주는 아니, 저는 뭐예요? 관계없어요. 정봉주는 저는 godfather of 팟캐스트. 갓파더. 뻥쟁이.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가장 훌륭한 진수희 아이고. 최고위원과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님. 두 진씨 같은 진씨예요? 네, 오늘 확인했네요. 예, 한 오늘 둘이 한 끝나고 분이. 돌아가시면서요. 진라면 드시고 가세요. 요즘 가뚜기 예. 라면 많이 먹고 자,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진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 문자 보내주시면 의원님들도 춤춘다. 최남의 김경진 의원님 오래간만이네요. 반가워요. 여전히 시원한 목소리 기분 좋아지네요. 김경진 의원님 이렇게 이박으로를 날리고 싶은데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이제 오셨나.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됩니다. 예, 1613님 저는 바른정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진수희 전 장관님을 너무 좋아해요. 합리적인 보수의 대표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11월 13일 날 하태경 의원과 아마 당대표를 겨뤄요? 저요? 예, 도전해요 당대표? 아니 저는 바른정당의 갓마더를 하기 위해서 안 나갑니다 이번에. 그래요? 예. 지금 개그 날리신 거죠? 자, 이서영님, 핑크핑크 진선미 의원님 아름다워요. 의원님 댄스 보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겠죠. 오늘도 기분 좋게 화이팅 하세요.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가 아니라 첫 번째. 모든 화살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님. 어제 네.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무슨 TF예요? 우리 적폐청산위원회 적폐청 당내 당내에 아하.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예. 박범계 의원님이 위원장이고 국정원 그 적폐청산 TF하고는 별개 거죠. 그렇죠. 국정원은 국정원 내에 네. 있는 거고. 아하. 예. 근데 어제 민주당 적폐청산위에서 발표한 MB 정보 문건 나도 사찰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한때 불교에서 사찰 자주 다녔는데. 아유 봉도사님의 유머가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출연이라서 지금 적응하기가 힘드네. 50대라는 걸 순간 깨달았어 내가. 이런 거에 뭐 터지면 안 돼요. 그럼 아재야. 저는 안 터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수 의원님은 엄청 웃고 싶은데 난 50대 아니에요. 60대예요. 예, 어떤 내용이었죠? 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누구죠? 이명박 정부 때 수석이었던 분의 왜 말이 이렇게 잘 안 나오죠 오늘따라? 예. 네. 보좌관. 저희 네네 정무수석 보좌관이 보좌관. 디도스 관련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분이 밀 반출한
문건들이 715건이 누구예요, 있었던 그분이? 거잖아요. 청와대에. 김효재 예, 정무수석 예, 보좌관. 예, 예. 그래서 그 문건들이 방황하다가 어허. 결국은 지금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데 그 부분이 공개 문건이어서 비밀 문건이 아니라서 대통령 우리- 지정기록물도 아니고 비공개도 아니고 공개 문건. 네, 그래서 지금 그 적폐청산위원회에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의원들에게만 되니까요. 그래서 열람하고 아하. 옮겨 적어서 예. 이기해가지고 저희가 문건들을 어제 한 7건 정도 공개를 했죠. 예. 네, 아니,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정이 궁금하네요. 이렇게 뜨문뜨문 얘기하니까 기사를 안 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 그렇구나. 어떻게 된 거죠? 네, 예. 네. 김효재 전 정무수석 보좌관이 네. 무슨 문건을 유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경에 예. 디도스 파동이 있었잖아요. 2012년이 아니고 디도스 파동은 2011년 10월 26일 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네. 선관위 디도스 사건 네, 그건데요. 네. 2011년.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네. 2012년에 예, 2012년에 그 김효재 정무수석의 보좌관인 김성준이 관련돼 있어서 그 집을 압수수색을 오. 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이 김성준이라는 그 분이 예. 본인의 어떤 사적인 욕심이 있으셨는지 오. 비밀 문건들을 다 유출해서 집에 갖고 있었다. 715건을 집에 갖고 있었던 700? 거죠. 15건. 15건. 오호. 그래서 그 문건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갔는데 예. 그중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중에 13건만 예. 본인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니까 보관을 하고 나머지 707건이죠. 702건이요. 이 702건 예. 이 건을 그냥 청와대에다가 돌려줘요. 오. 예. 그래서 이 문건이 그 705건의 이 건의 문건이 예. 마구 방황하다가 오. 박근혜 정권 이 말기에 이게 그 국가기록원으로 그냥 던져진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지정 절차도 안 거치고 오. 그래서 결국은 국가기록원에서 이거를 확인해서 보니까 오. 그 중에 이제 어마어마한 안보에 내용이 되게 있었다. 위험한 예. 요건들은 이제 비밀로 하고 아니 나머지를 진수희 장관님 행정부에 있었잖아요. 이 가능해요 이게?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권력 그 정권에 참여했다고 해서 예. 그 정권의 전체 뭐 내부 깊숙이 해서 일어나는 일까지 다 알고 있기는 좀 국무위원 그 중에 왕따는 아니셨었잖아요. 그래도. 왕따는 아니었지만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게 뭐 국무회의라는 공식적인 석상에 등장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대통령 예. 비서실에서 좀 구중궁궐에서 은밀하게 진행됐던 부분이다. 아니 그 뭐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만 하시고 예. 내용을 얘기를 안 하시니까 우리가 제가 다 잘 충격으로 모르겠는데. 쓰러질까 봐. 아니 기사 못 보셨어요? 기사 어제 부분은 하루 종일 막 오. 엄청 저희가 그게 무슨 마치 내용이지? 추석 맞이 예. 창고 대방출처럼 저희가 문건들을 다 방출을 간단하게 해서 몇 개만 소개시켜 주죠. 그럴까요? 예. 네. 간단하게. 네. 괜히 얘기했네. 네. 아니, 저는 어차피-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그래서 다 굳이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공개하려고. 방송을 듣는 분들은 더더욱 몰라요. 그렇구나. 왜냐면 너무들 요즘 정보가 쏟아졌고 신문을 못 봐요. 봐도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네. 예. 일단 첫 번째 청와대 홍보수석 홍보비서관실에서 만든 문건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게 KBS 장학 문건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좌파 그 성향의 주요 간부들을 다 그 뭐 학교며 정치 성향이며 출신 지역이며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명시해 놓고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배제를 시키는 배제를 시켜라. 그런 방법과 예. 그다음에 그때 우리 지금 그 민주당을 도청했잖아요. 지금 그것도 핫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도청했다고 고발을 했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고발했죠. 예.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한 문건도 뭐라고 돼 있냐면 KBS의 김인규 사장의 입지를 예. 돈독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무혐의 처리를 통해서 부담을 자, 내용을 다 들어 너무 기니까 네. 그래서 번째. KBS 도청 두 번째 게, 네. 세 번째 게. 두 번째 두 번째 게. 예,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가 주도한 관건 선거 의혹이 관건 문건이 선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명의 지금 핫한 박형준 또 정진석
이 분들을 포함한 11명에 대해서 그 11명의 저가 예, 있었나요? 총선에 혹시? 안 들어 계세요. 미안합니다. 이해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안 들어 계세요. 예. 비서관들이라서. 그래서 어. 그분들을 전격 퇴임 이후에 지원해라. 안전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총선에 전면 나서게 하고 예.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부서를 알겠습니다. 따로 만들자. 이런 내용이 11명 꼭 당선시켜라. 네, 어마무시한 내용이죠. 세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이거는 오히려 그 스프링 노트라 그래서 그분이 그 압수수색된 문건이 아니라 예.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캐비넷에 예. 아무렇게나 박혀 있던 곳에 스프링 노트가 있어요. 예. 거기 연필로 빼곡히 써 있는데 그 내용 문건 안에 보면 아마 수석 회의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의에 핵심. 2월 20일에 예, 핵심. 좌파 문화 예술 단체를 VIP에 보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VIP는 알겠습니다. 예. 다 이명박 대통령을 좌파 문화예술 단체 영하고 있죠. 보고했다. 네 번째. 네 번째, 이명박 정부가 예. 야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일일이 사찰하고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성향들을 분석해 놓고 2010년인데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어허. 네. 이런 알겠습니다. 내용이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예. 기무사 예. 민간인 해킹 관련한 동향을 분석해 놓은 내용이 들어 있고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 기무사의 전문 수사관들은 해킹을 하더라도 발각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예. 예? 다른 건에서 군 검찰에는 왜 아마추어들이 이게 해가지고 좀 잘해라, 걸리지 들켰냐 말고. 뭐 이런 예. 예. 김경진 의원님. 네. MB 정부의 공작 정치에 대한 특검하자? 해야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검찰 못 믿겠다? 아니 자유한국당 쪽에서 예. 이게 너무 정치색이 짙은 아. 수사 아니냐. 예. 그게 검찰도 지금 친정권 어차피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권에 항상 인사권에 의해서 장악돼 예. 있으니까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는 오해와 논란의 소지들이 많고 예. 당장에 뭐 MB 본인께서 이게 무슨 퇴행적인 행태다, 정치 예.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기왕지사 그러면 하려면? 중립적인 특검하게 맡겨서 거기서 수사를 하게 하면 다른 소리 안 나올 거 아니냐. 예. 라는 거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진선미 지금 의원님도 네. 아마 적폐청산위원회에 이제 들어가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치권이나 정치에서는 예. 이게 우리가 정책을 논해야 되고 미래지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 청산에 정치권이 너무 매몰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사실은 수사라든지 감찰은 본래 그 해당 부서에서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에 맡겨서 거기서 제대로 하도록 하고 우리는 국회 본연의 얘기를 하자. 알겠습니다. 뭐 법사위에서 논의한다면 그건 변론이겠지. 예.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뭐에 대해서요? 왜 딴청하고 계시겠어요? 저는 예.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건 몰라도 이미 죽은 지 한참 오래전에 죽은 그 권력을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건 좀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라 그러세요. 예. 예. 그 대신 자유한국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편파적이거나 예. 그 지금 초기 권력에 늘 친화적으로 하는 검찰이라는 비판 안 들으려면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도록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경주 예.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에 이걸 보면서 제가 정치권에 지금 22년째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1995년에 여의도 연구소 창립부터 들어가서 정치권 언저리에 있다가 국회에도 여의도 있으면 들어갔다가 여의도 연구소 메인이죠. 그러니까 국회에도 들어갔다가 행정부에도 갔다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뭐 대통령도 굉장히 여러 분을 봤고 그다음에 야당 2번, 여당 2번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게 적폐청산 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적폐를 청산하려면 그 폐단을 만들어낸 제도 개선 그다음에 잘못된 관행들 없애는 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이게 자칫 사람을 표적해서 하기로 하면 이게 결국은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표적사정이다 정치 보복으로 흐르기 쉽고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치는 한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제 아마 이 대통령께서도 예. 이게 퇴행적이다라는 표현은 아마 그런 부분을 퇴행적 시도다. 국익을 해친다. 네, 이렇게, 그런 의미를 저는 담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정권 5년입니다. 뭐 영원히 갈 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고요. 물론 지금 보수 진영이 너무나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권 유한하고 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님,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말씀이 끝나지 않았는데 국민의당에서 지금 검찰이 친권력적인 정권 친여쪽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으로 좀 중립적으로 하자. 진 의원님이 뭐 특검까지 할 거 있냐. 한번 잘 해봐라. 정권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약간 입술이 팍 떨리셨어요. 스튜디오가 좀 추워요. 예. 더워요. 그래서 특검 괜찮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네, 특검 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도 이제 생각이 본인들 지지하는 정당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예. 물론 요새는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쪽 성향의 국민들이 대단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아닌 국민들 어쨌든 태극기 집회나 시위 나가고 있는 국민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가령 이제 그 태극기 집회 나가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가령 윤석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또 특정 편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나 착각을 할 소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없애버리는 게 좋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진선미 의원님 앞에 계시지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필요해요. 예.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과거에 민주당도 그랬어요. 이게 그 정치권에서 또는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이게 수사기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주는 가이드라인 거냐. 주는 거다. 수사에 대해서 무슨 지침을 내는 거냐. 정치권이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끼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비판과 얘기들이 굉장히 민주당 스스로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틀린 얘기이기도 해요. 보는 관점에 예. 따라서. 그런데 이미 민주당이 그걸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성향을 가진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런 점을 두루두루 감안한다면 예. 특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김 의원님 예. 그런 생각에서 특검을 주장하신다면 저는 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그런 뜻으로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한쪽으로 좀 경도되어 있는 것 같으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중립성이 담보된 특검이 했으면 좋겠다. 자, 네, 저는 아니 그런데 정진석 의원이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맹비난을 했고 김무성 의원도 적폐 광풍이다. 보수진영에서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그 얘기 자체는 약간 공범자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고 제가 오호. 지난 2012년에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 거론할 때 그분들이 다 뭐라고 하셨어요. 뭐 댓글 3개 가지고 뭐 선거가 바뀌냐. 그리고 뭐 국정원 다 정당한 업무 범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온 난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특검을 얘기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지금 3개월 남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라는 것이 뭐가 생겨 남았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이런 것까지는 원세훈 하면은 뭐 5년이잖아요. 예. 국정원법. 국정법 7년 아니에요? 5년 아니에요? 저희는 5년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올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그 과정에서 특검 논의로 뭐 하냐 마냐 저는 뭐 자유한국당에서 절대 받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면은 또 하세월이 가서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 이런 약간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으니 신속하게 정리권 정리하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패턴이 이런 식이에요. 과거는 묻어두고 예. 미래를 향하자.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 봤을 때 박근혜 정권은 과거였나요? 미래였나요? 미래였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권의 그 원세훈 국정원장의 그 모든 행태를 전부 묻어두고 시작한 박근혜 정권의 말기 모습이 어떤가요? 퇴보는 이런 퇴보가 없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된 과거를 제대로 정리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그런 거 나왔잖아요. 국정원의 직원 중에 댓글 부대를 동원했던 사람이 돈을 떼먹었잖아요. 예. 수천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게 왜 안 밝혀지고 이제 밝혀졌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협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횡령죄로 나를 기소하면 내가 국정원 댓글 다 불 거야. 이렇게 해서 몇 년 버텼다잖아요. 예. 도대체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이것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공개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 어떻게 나쁜 관행이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따로 있습니까? 미래 따로 있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는 박근혜 정권이 미래였죠. 과거가 정리 안 될 때는 미래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엉망이 되는 말해요. 겁니다. 우선 이제 팩트와 관련해 가지고 원세훈 때는 좀 과하지 않았어요, 근데? 과했죠. 예. 그래서 세상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국정원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오피스텔에서 댓글 달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요. 아니 근데 이제 진선미 의원님 말씀 관련해서 그게 이제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예. 원세훈이라든지 당시에 민병주라든지 이런 자들이 기소되고 있고 원세훈은 아직도 판결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공소시효 생으로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아, 국정법 그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네. 2009년, 뭐 5년이든 2007년 7년이든 다 살아 있어요 지금. 이미 네. 원세훈 재판이 안 끝났어. 재판이 안 끝났으므로 온고잉이니까 아. 다 살아 있고. 아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래서 새로운 사건은 다시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범이 기소돼 있으면 네. 공소시효가 중단되긴 하나 예. 여러 가지 새로운 사건들이 좀 다시 발견되고 시작하는 건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네. 남았을 수도 있으니 조속하게 하자.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예. 이제 그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공소시효 문제는 또 고정돼서 정리를 하고 중요한 것은 국회 내부에서 이게 과거사 정리를 가지고 한쪽에서 서로 포격전을 날리기 시작하면 저희 과방위가 그렇거든요. 가령 방송법 이슈 하나로 모든 법안이 지난 1년 동안 다 스톱해 있었어요. 보면. 예. 근데 적폐청산이라는 이 이슈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자한당하고 민주당이 싸우기 시작하면 정작 중요한 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각각의 섹터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법안들이 있는데 대부분 막혀버려요 보면. 그래서 적폐청산 문제는 이미 시동을 걸었으니까 어쩔 수 그건 없다지만 가장 그냥 미래. 빨리 저쪽으로 이 수사기관으로 보내놓고 수사기관으로 특검이나 보내놓고 국회에서는 사실은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정책에 관한 일을 해야 돼. 예. 정책과 예산에 근데 대한 저도 일을. 진짜 그러고 싶은데 최순실 특검 때 어땠나요? 특검이 그때 열어서 알겠습니다. 이미 정부가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예, 바뀌었잖아요. 최수연 그러니까 네. 저 지금 방금 김경진 의원님 예. 그 인식에 뭐 적극적으로 그 동의를 합니다. 적폐청산은 하시되 예. 그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나 과도한 에너지가 거기에 다 쏠리지 않도록 그걸 좀 잘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면 시간은 흘러가요. 1년, 2년. 예. 그런데 경제나 이쪽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안보 문제도 있고요. 안보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민생 살기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 지금 정권 초기니까 박수 보내요. 그게 잘해서 보내는 지지라기보다 앞으로 좀 잘해달라는 지지가 지금은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걸 너무 지금 현재 잘하는 걸로 오판해서 너무 오만해지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되 그런 걸 잘 유념해 가면서 이 국가 운영의 에너지를 정말 지금 민생 안보 이쪽에다도 좀 쏟아 주셨으면 하는 거를 저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지만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를 좀 쏟아줘라. 저는 진짜 문재인 정부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예. 대통령이 인기가 많고 대통령 국민들의 희망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적폐청산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적폐청산에 너무 매몰돼 있어요. 적폐청산 해야 돼요. 예. 반드시 정기를 회복하는 일은 해야 돼. 조용히 물밑에서 해야 될 사람들이 하면 돼요. 국가 전체는 우리가 부국, 강병, 민생, 안전, 복지 여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권의 모든 목표 지향점은 거기에요. 제가 법했던 법률가 출신이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얘기하셔도 돼요. 시간 많아요. 법률가 출신이 제가 왜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 왜 과학 상임위에 와 있겠어요. 정치의 목적은 부국 강병이라고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훌륭한 의원이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아니 훌륭하세요. 네, 네, 제가 근데 보기에도. 저는 지난 과거를 네. 19대 때를 돌아보면요. 네. 그 똑같은 멘트를
그 당시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런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데 입장 그- 바뀌었다고 아니 이 똑같은 얘기를 얘기.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예. 본인들이 하신 일이 뭔가요? 저희는 업무 분장이 완전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폐청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비춰요. 뭐라고 말씀을 해도 어쨌든 그렇게 적폐청산의 보고 드라이브는 싶으시겠죠. 시동 걸렸어요. 네. 이걸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군으로까지 또 확대되고. 그런데 8204님 여기 대구입니다. 좀 진보 성향 50대 전업주부인데요. 지금 나오신 의원님들 다 좋아합니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모르실 수 없어요. 정봉주의 정치쇼 들으면 한 달이면 열일하십니다. 자 서로 배려하고 좋은 말 하는 나라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진수 의원님. 네. 국민들에게 너무 부끄러워 잠을 이룰 수 없다. 이게 뭐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 왜 하셨어요? 아니 지금 우리 당 바른정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예. 국민들한테 부끄러웠다는 거고요. 그게 뭐냐면 뭐 한 보름 전에 예. 유승민 의원 중심의 비대위를 꾸리자라는 게 우리 구성원 다수의 생각이었고 염원이었는데 그거를 당내 몇몇 의원들이 그냥 무산시켜 버렸어요. 예. 그리고는 조기 전대를 하는 걸로 만장일치 합의를 하고 국민들한테도 11월 13일에 조기 전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놓고 바로 돌아서서 자유한국당이랑 합당 논의를 추진하는 일부 의원들이 계셔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예. 국민들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바른정당 들여다보면 뭘 하시겠다는 거지? 삼선 의원들은 삼선 의원들끼리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 만나고 초선은 초선끼리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통합 경쟁에 들어간 건가요? 아니 의원들끼리 만나는 거야. 뭐 예. 당을 초월해서 만나서 나라 걱정하는 거는 뭐 저는 그 좋은 일이죠. 예. 그런데 두 당이 합당을 추진한다는 게 이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예. 새누리당 깨고 나온 지가 불과 10개월인데요. 예. 그들이 깨고 나온 새누리당이 지금 새누리당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친박 청산도 안 되고 있고. 예, 저는 홍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과거의 새누리당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슨 명분으로 지금 통합을 하자는 건지 그것도 국민들한테 부끄럽고요. 핑계는 이제 문재인 정부 독주 막아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는 그 야당의 힘도 결국 국민들이 주시는 예. 거고 선거 때 표를 주시는 유권자도 국민들인데 그 국민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그 핑계를 대니까 예. 저는 앞뒤도 안 맞고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니까 이게 정치가 욕을 먹나 보다 막 이런 생각 온갖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제가 엊그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국민들께 조금 자긴 잤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 아니요 못 잤어요 정말. 정말 못 잤어요? 부끄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자, 국민통합포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연대 가능성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바른정당을 들여다보면 의원들은 20명인데 이미 13명은 회군해갖고 자유한국당으로 갔고 지금 또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자는 분들 계시고 자강파 계시고 또 국민의당과 또 그 함께 하자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바른정당 들여다보면 3개 판가 아니면 2개 판가 이게 자꾸 헷갈려요. 아니 저는 자강파를 뭐 독자적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예. 제가 생각하는 정당의 모름지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을 그러니까 자강을 하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바깥에 가치와 이념 유사한 집단이 있으면 또 힘을 합하기도 하고 저는 그거는 정당의 상시적인 책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자강파라고 불리는 분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당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꺼져가는 이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나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자기 정치적 생명 걸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무슨 자강파다 이렇게 아하.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 보수의 불씨가 꺼져가는 건 알고 계시죠? 아이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살려야 그게 뭐 보수만 잘 되자고 하는 게 예. 아니고요. 정치라고 대한민국. 하는 것이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가 양날개로. 균형을 이루면서 가고 운동장이 좀 기울지 않고 평평해야 정치도 발전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또 바른정당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속내가 있잖아요. 바른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좋은 정당이죠. 좋은 정당이다. 네. 우리하고 함께 하자. 바른 정당이죠. 그렇죠. 바른정당. 예. 바른정당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 국민의당과 함께 하자. 좀 더 발라지겠죠.
아. 그래서 누굴 만나고 계세요? 다른 정당이? 안 가르쳐 드립니다. 최선 걸렸지. 최선 얼마 전에 예. 이모 원주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이모 원주가 아니라 이원모 의원 아니야? 바른정당의 정운천 정운천 최고위원하고. 의원님하고 정운천 의원은 전북. 예, 전라북도 전주. 네, 예, 한 예. 10여 분 정도가 모여서 아마 이렇게 정치적인 의견 교환 많이 하고 좋은 현상이네요. 네. 예. 최소한 어쨌든 저희도 중도적인 입지를 점하고 있고 바른정당도 이제 국회 내에서 중도적인 입지를 점하고 있으니 예. 가급적이면 서로 간에 저희 방송도 중도적인 입지를 견지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함께할 여러 가지. 친문재인 헌정 방송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고마워요. 저는 판단 보류.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예.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나는 일생을 바르게 살아와서 이게 그 사면복권은 바른정당 들어가고 싶어요. 아유, 그래서 환영합니다. 바른정당에서 환영합니다. 하태경 의원하고 아이 국민의당 안 들어오시고요? 국민의당이요? 네. 제가 국민인데 뭘 또 들어가요? 아, 졌다. 근데 어쨌든 예. 저희는 바른정당하고 어떤 이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조금 좀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요. 얘기가 좀 통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책이나 네, 정책을 입법 가지고. 관련해서는 생각이 같으면 연대도 할 수 그렇죠. 있고 한데 지금 너무나 다른 자유한국당이랑 합치자고 하니까 제가 그거를 문제를 삼는 거죠. 아니 합치자고 할 때 레이저 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야 정상회담인가 당 대표 모시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물론 자유한국당 빠졌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이 협치가 불가피하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적폐청산 갖고 이견이 있지만 또 국회 정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당연하죠. 양당의 저런 입장에 대해서. 저희랑 손잡으시면 좋겠어요. 두 분 다. 아니 같은 사안이 있으면 그러니까. 도와드리는 거죠. 이미 청와대 갖고 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손 잡으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생각은 사실 바른정당이 새롭게 출발할 때 합리적 보수 뭐 이런 부분들을 지향하셨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 정치의 어떤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대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가 조금 더 좀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이러는 것이 저희한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자꾸만 그렇게 움직이시고 흔들리시고 이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좀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 진수 의원님. 네. 그런데 어쨌든 당의 양 기류가 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하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기류가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선거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 뜻도 뜻이지만 밑에 함께 하고 있는 지방의원들, 광역의원들, 예. 기초의원들,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이거 거기서 흔들면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바른정당에 같이 따라와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현역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재선까지 한 현역이고 아까 아니요. 중간에 잠깐 쉴 때 초선밖에 안 했다고 그래서 저 한번 디스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데로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아니라는 얘기고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잃을 게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지방의원들 끌고 설득하면서 이렇게 가자. 끌고 가는 게 개혁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맞지. 그분들 이루고 같이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정치 개혁의 바른 길이 아니다. 우리가 새누리당 나와서 바른정당 할 때는 이 길이 애초에 뭐 굉장히 쉽거나 풍산도수 각오하고 몇 년 여러 해 고생할 거 각오하고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불과 뭐 10달 1년도 못 참고 아우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DNA 자체가 등 따스고 배부르는 정당을 웰빙 정당을 오래 해서 아니라고 보고요. 뭐 제가 바른정당 얘기는 아직도 이제 진행형이니까 계속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제 협치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뭐 혁명이라고 늘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에 의해서 집권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혹시 모르는 이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 그게 굉장히 이 오만함으로 자기도 모르는 새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늘 자기 경계하고. 성찰을 통해 좀 경계 좀 예. 하시고 협치도 그래요. 협치라는 게 내가 이쪽으로 가겠으니까 따라오라는 일방 통행식의 협치는 협치가 아닌 거죠. 때로는 야당이 입을 모아서 예. 이거는 아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좀 듣고 그 방향으로 져주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여당,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게 져주면서 종래는 이기는 쪽을 택하는 게 맞다. 그게 진정한 협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당대표 합니다. 회당 청와대 초청해갖고 벙커를 함께 방문한 거는 꽤 의미 있는 거로 많이들 평가하고 있던데요. 네,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그날 엊그제 그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중한 서로 깊이 있는 얘기를 그럼 홍 하기는 좀 대표 주장에 한계가. 찬성하는 거 1대1로 만나자? 1대1로도 만나고 같이도 만나고 같이 만나서 우리 다 소통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홍 대표가 정말 떼쓰듯이 그렇게 하면 만나도 주세요. 예. 1대1로도 만나고 홍 대표 1대1로 만나면 다른 당도 1대1로 만나서 그렇죠. 같이 있을 때 못하던 얘기도 1대1로 하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좀 다 그러니까 홍 대표가 들어주시고 그 떼쓰는 것처럼 보여도 좋다 좀 만나자 그럼. 만나주고. 아니 제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예. 아니 홍 대표가 떼쓴 거 맞아요. 예. 우리가 봐도 치졸해요. 음. 사실 다 같이 가서 그 끼어서 만나야지. 그거야 제일 야당 대표가. 왜냐면 나머지 세 당을 무시한 거예요. 어찌 그러니까 보면. 다당제를 만들어줬는데. 다 누구 입장에서 봐서도 웃기는 게 홍 대표예요. 예. 그렇지만 홍 예. 대표 얘기가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아하. 아니 작년 탄핵 국면 때 예. 추미애 대표가 당장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1대1로 만나자고 그랬잖아요. 예. 보면 민주당에도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떼쓰건 옳든 그러든 간에 대통령 정도라면 따로 만나자면 1야당 정도라면 못 만날 이유 없어요. 방금 진수희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홍 대표 따로 만나고 예. 안철수하고 저녁에 통화도 한번 하고 뭐 이런 정도가 필요해요 보면. 예. 그게 대통령 오죽 뭐 일정에 바쁘시겠지만 그 정도 시간은 내야 제대로 된 그러면 협치인 대통령 거예요. 박수 받아요. 국민들한테. 아 근데 오히려. 그 진수 의원님 네. 어차피 뭐 헌정방송이라고 찍혔는데 아니 근데 1대1로 만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임기도 한 10년은 늘려주시면 안 돼. 그게 독재야. 아 그래요? 예. 독주가 아니고 아니에요. 독재. 1대1로 만난다고 물리적으로 시간 그렇게 많이 쓸 필요 그러니까 없고요. 좋은 방송 같아요. 좋은 방법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너무 온갖 그립을 다 잡고 있으려면 시간이 부족한 듯 느끼지만 장관들한테 많이 자율적으로 위임해 주시고 청와대가 그렇게 온갖 거 참견하려고 안 하시면 예. 시간 많으세요, 대통령. 알겠습니다. 1대1로도 좀 만나자.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다른 당에서 동의해 주시나요? 우리 그때 그 당시에도 다른 당에서 나의 동의. 곧 대표성이 당대표. 있으신지 아, 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당대표인데요. 나 예. 어제 원내 대변인 됐어. 예. 동의. 그래요? 원내대변인 됐어요? 네. 동의. 아니, 만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의도 UFC 함께하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님, 김경린 국민의당 의원님, 진수희 한때 장관님. 자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석 연휴 고맙습니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비정치 회담. 그런데 듣다 보면 가장 정치적인 스토리. 네, 우리 삶이 정치를 빼고 얘기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정치를 외면한 자들은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바이 플라톤. 시작부터 명언 폭격이. 아니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얘기 때문에 자주 강조해 줘야 돼요. 네, 그렇죠. 모든 게 정치거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하기 전에 소개도 안 하고 막 들어가네. 하재근 문화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강경윤 SBS 퍼니 기자. 안녕하세요. 예, 요즘 팟캐스트 계도 진출하셨어요. 아, 강 기자님이요? 예, 거기 쉽게 못 들어가는 데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들어갈 땐 쉽게 못 들어가고 나올 때는 아예 못 나오고. 예. 예. 무슨 뉴스 가져오셨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오늘 첫 번째 뉴스는 MBC 예, 아침 저녁 뉴스 예. 녹화 방송 사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뉴스가 녹화로 예? 방송이 됐다는 거죠. 이게 거의 초유의 초유의 사태죠. 사태라고 하더라고요.
뉴스는 생방송인데 그럼요. 녹화로 뉴스를 한다는 것은 속보는 안 내보내겠다라는 뜻이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번에 MBC 파업 사태로 예. 인해서 급기야 뉴스가 녹화로 방영됐다는 소식입니다. 한두 명 그만두면 끝날 일을 이렇게 그렇죠. 예? 한두 명은 아니고 좀 더 숫자가 많긴 한데 당장은 일단 아니 한두 명 일단 그 좁게 책임자 한 좁게 명만 이야기하면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우리 옛날에 쇼트랙 파벌이 생겨갖고 선수들끼리 싸울 때 예. 상대국이 우승을 하더라도 우리 팀 나하고 파벌이 다른 사람이 우승은 하는 건 절대 못 못 보겠다. 본다. 네.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MBC 사장직은 못 그만두겠다. 차라리 그러니까, MBC가 예. 망하면 망해라. 그쵸. 이런 심보 아니에요? 그 지금 그분의 뭐 마음속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니 우리가 이름도 누군지 예. 몰라요. 김 무슨 철.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니구나 그건 아니죠. 예. 김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었습니까? 아 그랬어요? 예. 나도 누군지 진짜 저는 모르겠네. 현 사장과 과거 사장의 이름 예. 일부러 합성하신 줄 알았는데. 그랬어요? 예, 어쨌든 김장훈 씨는 사장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아닙니다. 그분은 블랙리스트에 지금 김재철 사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웃자고 하는 일을 아, 그래요? 예능을 던지면 다큐로 죄송해요.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혼자 일부러 빙빙 돌리고 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어쨌든 지금 MBC가 심각한 게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어느 잡지사에서 그 우리나라 언론사 불신 순위 네. 조사를 한 게 있는데 MBC가 1등으로 뽑혔습니다. 불신도. 네. 3등이 KBS고 이거는 옛날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네. 언제나 신뢰받고 사랑받는 매체였는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MBC나 뭐 KBS나 구성원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 게 최근 몇 년간 갑자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흐름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새 기운 어떤 새 출발을 위해서 좀 용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게 상식적인 목소리인데 계속 자리를 지킨다고 하시니까.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사실 그들을 이제 끝까지 이제 최근에 이런 말도 순장조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미 거의 퇴진을 할까 말까한 경영진들을 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너무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초유의 사태는 MBC 주조실의 인원들이 다 파업에 동참하게 되면서 주조실을 꾸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보도국 내에 있는 작은 오픈 스튜디오 있잖아요. 거기서 최소한 늦어도 방송되기 2시간 전에 녹화를 해서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그 이제 그 시간에 틀기만 하게 되는 그러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주조실은 뭐예요? 우리 TV 녹화하다 보면은요 위에서 큐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모든 스튜디오의 그 영상을 제작진. 네 그렇죠. 예. 예. 그걸 할 사람이 이제 없다는 거죠. 주조실 하게 되면 돈 만드는 데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예. 그러면 훅 들어오네요. 화개를 주조한다 그러잖아. 아니, 아재 개그가 아니라 방송 듣는 분들이 몰라요 실제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네. 채널 돌려.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럼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아니 MBC 뉴스가 이제 팟캐스트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팟캐스트 무시하는 거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저 네. 팟캐스트 얘기 나오니까 예. KBS도 예. 좀 기자분들이 특정 뉴스를 예. 인터넷으로 SNS로 지금 공개를 하는 네. 파업을 하는 분들이 정규 TV 뉴스가 아니라 야. 오죽 지금 그 통로가 막혔으면 SNS를 공개를 하느냐. 그런 거 보면 SBS가 세상을 앞서갔어요. 네, 앞서 나갔네요. 앞서고 계속 먼저 하고 방송에서 있었잖아요. 먼저 팟캐스트라고 또 스브스 뉴스도 만들고 스브스 뉴스 유명하죠. 팟캐스트와 공중파의 중간쯤의 형태. 네. 예, 그래서 지금 유명했던 게 스브스 뉴스 유명했고 그다음에 YTN 돌발 영상인가 그거 유명했고 돌발 영상의 주인공이 있어요. 늘 나오는 분. 있었습니까? 옛날에 어쨌든 그거 유명했고 예. 그다음에 마봉춘 고봉순 그렇게 돌아와라 마봉순. 마봉춘 예. 뭐 하여튼 다시 보자 숨 쉬어라. 뭐 이런 다시 건데. 보라. 근데 이게 다 애칭으로 네친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건데 지금 건재한 것은 스브스 뉴스만 남았다. 나머지는 우리가 너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SBS에서 한다 그래서 너무 심한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이거 좀 편파적이네요. 아니 일단 바람을 잡으셔서 제가 예. 호흡을 해드린 건데 하재근 갑자기 평론가님 그렇게 안 정색을 봤는데 하시면 굉장히 정치적이시네요. 저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원래 우리가 약간 배신자 컨셉이에요. 아니 바람을 잡으셔놓고 같이 다니다 쓱 없어지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우리 방송국 스테이션 이름이 뭔데요? SBS. SBS. 아, 예, 프로그램 이름
정봉주 정치쇼. 정봉주까지만 합니다. 예, 정치쇼. 예,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정봉주 봉도사. 선생님. 예, 10월 18일서부터 청취율 조사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여기 청취자분들은 17대 1이에요. 17대 1에 정치쇼 가족이 된 분들이야. 왜? 한 명이 17명에게 전도하라. 아. 정치쇼를. 가서 전하라. 정치쇼가 살아있음을. 어쨌든 청취율을 바짝 올려야 예, 되겠군요. 17대 1이 왜 그런지 모르죠. 모릅니다. 보통 남자들이 나 어제 17대 1로 싸웠어. 그래 그럼 내가 17명에 포함돼 있었어. 그 17대 1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항상. 예, 말죽거리 잔혹사 늘 17대 1이에요. 네. 근데 뉴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네. 요즘에 MBC하고 KBS는 이 드라마와 예능에서도 파행을 좀 겪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그 25일부터 방송될 예정이었던 드라마는 결국에는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고 드라마가 뭐예요? 20세기 소년 소녀를 한다고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좀 뒤로 미뤄진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드라마가 얘기를 했고요. 정봉주의 정치쇼인 줄 알았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예능 같은 경우에는 다 재방송으로 스페셜 방송이라는 이름 하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 뭐 한 8% 나오던 게 뭐 한 3% 정도 빠져서 한 5% 정도 나오고 있다 이래요. 그런데 제가 어떤 방송 관계자한테 들으니까 방송국은요 사실 제작비를 줄이는 것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방송을 내보냈는데 시청률이 5%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방송사에서 사실 좋은 거죠. 뒤로 돌아서 살짝 웃어야 되는 예. 일이에요. 예. 네, 그래서 MBC에서도 5%대로 떨어진 건 약간 애매하다. 그러니까 파업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5%대로 떨어지는 거는 안 떨어지냐 못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떨어지면 1, 2%뚝 떨어져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약간 좀 미미하기도 하고 아니요, 미미한 게 아니에요. 네. 그만큼 MBC가 그러니까 기존에 무너졌지만 가졌던 네. 여전히 많은 영향력이- 시청자 국민들은 MBC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돌아와라 마봉순, 그렇게 마봉춘. 마봉순이. 그러니까 그 재방송이라는 게 워낙 엑기스만 뽑아서 전 여자친구 이름 보여주는 내신 거 것이기 아니죠? 마봉순. 전 여자친구라뇨. 우리 집사람이 듣고 있어요. 호호호. 그 재방송이 농담입니다. 워낙 전 엑기스만 여자친구 스헤이죠.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좀 재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끼리 농담하고 있는데 계속 진지하게 혼자.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예. 그 뭐죠?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시청률이 안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 건데 예. 근데 특이한 것이 원래 파업하면 일단 뉴스, 시사, 교양, 직격타 그 다음에 예능 이렇게 되는 건데 예. 드라마는 사실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외주 제작사 위주이기 때문에 근데 MBC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신규 제작까지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왜요? 그만큼 이번 파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는 그 거고. 외주 제작사들도 여기에 동의해서 제작을 안 하는 아니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이 드라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주 시스템이 드라마 핵심 PD는 방송국 직원이 내려가서 맞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프 직영, 하프 드라마 이렇게 뭐 되는 그런 거죠. 느낌인데 예. 지금 내 이름은 김산순 PD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PD까지도 더 이상 이거를 못 보겠다라고 하면서 파업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드라마 제작까지도 차질이 있다는 거고. 김모 PD가 SNS 올렸나요? 아니면 어디 인터뷰했나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네. 웃기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MBC가 더 웃긴다. 아, 네, 그만 유명했던 웃겨라. 일화였죠. 예, 네. 그만 웃겨라. 자, 창효진님 녹화 뉴스는 처음 들어보네요. 유소희님, 하하하하, 어떻게 빵 터졌어요? 뉴스가 녹화라니. 여기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김혜식 예. PD가 한 얘기를 그래요? 그 웃기려고 한 거였는데 네, 그렇죠. 드라마가 아니라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상진 씨가 예. 오상진 아나운서 예. 이분이- 풀이 선언했죠. 네, 네. 그분이 지난 파업 때 동참한 괘씸죄로 제작에서 밀려나서 한직을 떠돌다가 풀이 결국 선언했는데. 풀이가 된 것이 아니냐는 예. 의혹이 있는데 뭐 얼마 전에 눈물 흘렸죠 예능에 나와서. 근데 지난 파업 때 그랬죠. 근데 지금 제작 연기되는 드라마 방영 연기되는 드라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드라마에 오상진 씨가 나옵니다. 오묘하네요. 아, 까메오에 아니면 정식 출연자로. 정식 출연자로. 그 지난 예. 파업 때 한번 그렇게 됐는데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또 이제 방영이 연기가 되는 아하. 그렇게 악연이 있습니다. 또 오상진 씨가. 아, 그럼 오상진 씨가 드라마 데뷔도 하는 거예요? 데뷔는 진짜부터 했는데 오. 요번 이제 드라마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예. 연기가 되고 있는 거죠. 저도 곧 그 영화 데뷔합니다.
네? 진짜요? 가루지기인가요? 아니 여기서 가로치기가 왜 나와? 아니 이 양반이 마님.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면 무속 드라마 이런 무속 영화 봉도사전 막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유명한 배우를 얘기하면서 그 제작사에서 이 배우 같은 캐릭터가 곧 나올 거다. 근데 그분이 천만 배우예요. 송강호 씨인가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죠. 오. 딱 제작사에서 찍더라고. 이 배우의 캐릭터가 바로 나올 거다. 아 봉도사님이 송강호 캐릭터가 나온다고요? 아니 그 사람이 그랬다고요. 갑자기 무슨 아무 말 되지 않지가. 죄송합니다 송강호 씨. 다음에 소주 한잔해요. 자 다음 뉴스. 네, 다음 김은미 소식은요. 기자님.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송선미 씨의 남편이 살해당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하면서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때. 네, 저희가 그때 한창 이상하다. 이거는 사실 초범인데 전과가 없는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 이 범죄 행각이 너무나 과감하고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 저희가 했었었는데요. 예. 지금 검찰이 이 남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의자, 범인에 대해서 재판에 넘긴 상태인데 좀 충격적인 게요. 이 큰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사촌형이죠. 그러니까 고인의 사촌형과 그리고 큰아버지를 구속했습니다. 다시요. 사문서 송선미 위조 씨 남편의 네. 사촌형과 네. 이종 사촌이 아닌 사촌형이에요. 제가 이종 이종 사촌은 잘 사촌. 모르는데 이종 사촌이죠. 이종 네. 사촌 외조부가 돈이 많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종 네. 사촌형과 그렇죠 외사촌이죠. 네. 외사 외삼촌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외사촌과 외삼촌. 외삼촌을 네. 각각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 네. 이게 무슨 그 청부 살인 이런 등등이 아니고 사문서 위조 혐의. 네, 아직까지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을 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예. 검찰에서는 청부 살인에 대한 가능성도 놓고 조사를 중입니다.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은 이 고인이요 올 초에 외삼촌과 그리고 이 자신의 외사촌 아까 말씀드린 예. 그 두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허.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를 대리해서 고소를 한 거였는데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600억 원의 재산을 그러니까 땅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를 두 사람이 위조를 해서 그것을 이제 부당 징여를 받았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외할아버지는 생존해 계신가요?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근데 건강이 좀 안 좋으신가요? 건강은 잘 모르겠는데 연세가 워낙 많아서 지금 100세라고 하십니다. 어허. 네. 그럼 의사 표현이나 행동 이런 등등이 네. 자유롭지 않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를 가서 살살살살 설득을 했던 살살살살 꼬셨던 해갖고 네. 도장을 찍은 사건으로 일단은 아까 문서를 위조했다고 문서를 지금 혐의를 위조했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하. 문서를 위조한 법무사는 이 외사촌의 인척 관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총 연루된 사람은 지금 구속된 사람은 총 3명입니다. 법무사 네. 그다음에 외삼촌, 외삼촌, 외사촌.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그 칼로 그 흉기를 사용했던 그 범인인 사람은 따로 20대. 있는데 예. 20대의 조모 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 이 외사촌이 일본에서부터 알던 사이였고 이 검찰이 지금 현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뭐 휴대전화기나 컴퓨터 등등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범인으로 현재 그 흉기를 휘둘렀던 그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영화 황희에서 보면은 왜 청부살인 하는 거 있잖아. 아하.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어. 조선족이 들어와서 네. 그런 식으로 묻거나 혹은 누가요? 외사촌이 이사 조모 씨에게 아니요. 조 씨가 흥신소 직원들에게 에. 물어본 정황이 있고 그리고 조 씨가 몇 번씩이나 이제 그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예. 굉장히 어떤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대화도 분명히 있는데 그건 공개되지가 않았지만 예. 검찰에서 보고 있기로는 그 두 사람 간에 그러니까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현재 사문서 위조로 구속이 된 사람들 간에 어떤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조사를 중인데 청부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네. 아하. 하고 있는데 이 조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대화는 장난이었다. 농담이었다. 네. 이렇게 아무 얘기를 해요? 의미도 아니다. 그냥 한 말이었다. 이런 식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흠. 근데 제가 이 사건 사실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인의 외할아버지 그런 거 제가 굉장히 대단한 재력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00억 얘기했어요. 저 방금 네네. 전에. 근데 그 예. 600억은 사실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예. 조부 외조부의 굉장히 재산의 아주 일부라고 하고요.
굉장한 대단한 재력가라고 하고 어마어마한 재력가라고 네, 알고 있죠. 시청이나 뭐 광화문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게 재산이 얼마인가 사실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결국 재산을 둘러싼 청부살인. 네, 이 아니겠느냐. 가능성도 아하. 네, 검찰이 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송선미 씨 남편이 그 외가 쪽이 네. 남편의 외가 쪽이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 벌어진 사건일 것이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송선미 씨의 이제 남편 사망 사건을 취재하기 전에 지인들에게 듣기로는 이제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이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아마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혼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경윤 기자가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곧 나올 것이다. 네, 아하. 나야죠. 네. 자, 검찰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어떤 뉴스가 오셨나요? 네. 플레이보이 어허. 창업자 어허. 휴 해프너 휴 해프너. 옹 91세로 사망. 오, 이름도 독특하네. 해프너. 네. 휴죠, 휴. 예, 휴 해프너. 이분이 해프너. 생전에 1,000명의 여성과 뭐 이렇게 잠을 잤다며, 예,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표현을 정말 몰라요? 했었죠. 정말 몰라요? 추정되는 바가 있으나 예. 그것을 굳이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랬군요. 잠이 어쨌든. 많으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예? 잠이 많으신 그러니까 분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뭔가 생각하는 게 있군요. 아니요, 나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네. 그렇죠. 어쨌든. 이거 위험한 얘기 갑시다. 네. 근데 이 플레이보이. 네. 플레이보이가 뭐죠? 과거 우리나라 뜻있는 청년들의 로망이었던 예. 플레이보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 어떤 아이가 이 플레이보이를 찢어갖고 왔고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 몇십 원씩 이렇게 팔아요. 네. 그 플레이보이지를 처음 본 게 중학교 1학년 때. 아. 그 충격과 감동이 지금도 가슴에서 뛰고 아니 있어요. 페이지로 별로 잘라가지고 예. 몇십 원에 파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책 하나가 비쌀 때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잘랐고 아마 어디선가 가져왔겠죠. 근데 그 친구분 지금 다시 찾아보시면 대단한 부자가 있으실 것 같아요. 누구 그 친구요? 네, 장사를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냥 형이 시켰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죄송합니다. 옛날에 예. 날라리들은 그런 책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뭐 이상한 표현 쓰냐. 마릴린 먼로가 참가한 표지 모델? 네, 플레이보이가 과거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 휴 해프너가 마릴린 먼로가 무명 시절에 예. 찍었던 예. 누드 사진을 입수를 해가지고 창간호에 그거를 실은 결과 대박이 났던 거죠.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매체에서 뭐 750만 원 팔렸다고 보도를 했는데 예. 그건 아니지만 오보이지만 아직도 플레이보이지가 있나요? 폐간 안 됐나요? 그게 그러니까 플레이보이가 이번에 휴 해프너 사망과 함께 예. 하나의 뭐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얼마 전에 진출했습니다. 드디어. 옛날에 불법 음란물이었었는데 진출을 했는데 예. 이제는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한 대표적인 상징적인 아이콘인데 그렇죠. 지금은 왜 유명무실해졌냐면 인터넷의 시대가 됐다. 아. 인터넷 야동이 있는데 잡지를 왜 보냐 이렇게 아니, 돼가지고 잡지를 볼 수도 있죠. 근데 2016년 3월호부터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누드를 싣지 않은 잡지를 네. 개편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네요. 인터넷 야동과 언제부터요? 2016년 3월호부터요. 2016년 3월. 그리고 과거에는 이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이런 데가 그냥 여성들 사진 있는 것 말고 네. 논조나 기사를 맞아요. 글을 잘 쓰는 걸로 글을 잘 무척 썼죠. 유명한 잡지였었어요. 맞아요. 과거에 플레이보이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예. 여기 해밍웨이, 뭐 무라카미 하루키, 뭐 아더시 클라크 유명 작가들이 예. 글도 쓰고 오. 유명인들도 여기 인터뷰를 많이 해서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무슨 인식들로 이게 약간 남성들을 좀 낚는 그런 사진이지만 실질적으로 잡지 내용의 퀄리티는 고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죠. 저도 사실 기자 준비할 때 플레이보이의 이 글빨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글솜씨 좋은 기자들이 많아가지고 막 예. 그런 기사 같은 거 막 보고 그랬었어요. 영어를 예. 아, 그래서 하여튼 한국어로 된 거. 한국어가 있었나요? 네, 번역은 누군가는 번역을 네. 해줬겠죠. 근데 그렇군요. 어쨌든 뭐가 낚시였는지는 좀 불분명한데 예. 그런 기사가 낚시였는지 예. 사진이 낚시였는지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건 남성 입장인데 플레이보이가 한때 여성을 성상품화 시킨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었죠. 그렇죠. 당연히 봤죠. 여성 그 사진으로 장사를 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휴 해프너가 굉장히 진보적인 의식이 있는 것처럼 글을 계속 썼는데 예. 실제 영업은 여성 상품 아니냐라는 비판을 평생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휴 해프너가 돌아가신
타개한 얘기를 끝으로 비정치회담 마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내일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땡큐. 바이바이. Father of 팟캐스트. 팟캐스트의 아버지 김어준 씨. 아니 그다음에 Mother of 팟캐스트 정청래. 네. 정봉준은 아니, 저는 뭐예요? 관계없어요. 정봉준은 저는 Godfather of 팟캐스트. 갓파더. 뻥쟁이.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가장 훌륭한 진수희 아이고. 최고위원과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님. 두 진씨 같은 진씨? 네, 오늘 확인했네요. 예, 아이고, 오늘 둘이 한 끝나고 분이. 돌아가시면서요. 진라면 드시고 가세요. 요즘 가뚜기 예. 라면 많이 먹고 자,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진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 문자 보내주시면 의원님들도 춤춘다. 최남의 김경진 의원님 오래간만이네요. 반가워요. 여전 시원한 목소리 기분 좋아지네요. 김경진 의원님 이렇게 이박으로를 날리고 싶은데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이제 오셨나.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됩니다. 예, 1613님 저는 바른정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진수희 전 장관님을 너무 좋아해요. 합리적인 보수의 대표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11월 13일 날 하태경 의원과 아마 당대표를 겨뤄요? 저요? 예, 도전해요 당대표? 아니 저는 바른정당의 갓마더를 하기 위해서 안 나갑니다 이번에. 그래요? 예. 지금 개그 날리신 거죠? 자, 이서영님, 핑크핑크 진선미 의원님 아름다워요. 의원님 댄스 보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겠죠. 오늘도 기분 좋게 화이팅 하세요.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감사합니다. 번째 뉴스가 아니라 첫 번째. 모든 화살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님. 어제 네.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무슨 TF예요? 우리 적폐청산위원회 적폐청 당내 당내에 아하.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예. 박범계 의원님이 위원장이고 국정원 그 적폐청산 TF하고는 별개 거죠. 그렇죠. 국정원은 국정원 내에 네. 있는 거고. 아하. 예. 근데 어제 민주당 적폐청산위에서 발표한 MB 정보 문건 나도 사찰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한때 불교에서 사찰 자주 다녔는데. 아유 봉도사님의 유머가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출연이라서 지금 적응하기가 힘드네. 50대라는 걸 순간 깨달았어 내가. 이런 거에 뭐 터지면 안 돼요. 그럼 아재야. 저는 안 터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수 의원님은 엄청 웃고 싶은데 난 50대 아니에요. 60대예요. 예, 어떤 내용이었죠? 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누구죠? 이명박 정부 때 수석이었던 분의 왜 말이 이렇게 잘 안 나오죠 오늘따라? 예. 네. 보좌관. 저희 네네 정무수석 보좌관이 보좌관. 디도스 관련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분이 밀 반출한 문건들이 715건이 누구예요, 있었던 그분이? 거잖아요. 청와대에. 김효재 예, 정무수석 예, 보좌관. 예, 예. 그래서 문건들이 방황하다가 어허. 결국은 지금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데 그 부분이 공개 문건이어서 비밀 문건이 아니라서 대통령 우리- 지정기록물도 아니고 비공개도 아니고 공개 문건. 네, 그래서 지금 적폐청산위원회에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의원들에게만 되니까요. 그래서 열람하고 아하. 옮겨 적어서 예. 이기해가지고 저희가 문건들을 어제 한 7건 정도 공개를 했죠. 예. 네, 아니,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정이 궁금하네요. 이렇게 뜨문뜨문 얘기하니까 기사를 안 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구나. 어떻게 된 거죠? 네, 예. 네. 김효재 전 정무수석 보좌관이 네. 무슨 문건을 유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경에 예. 디도스 파동이 있었잖아요. 2012년이 아니고 디도스 파동은 2011년 10월 26일 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네. 선관위 디도스 사건.
네, 그건데요, 2011년?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네. 2012년에 예, 2012년에 그 김효재 정무수석의 보좌관인 김성준이 관련돼 있어서 그 집을 압수수색을 오. 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이 김성준이라는 그 분이 예. 본인의 어떤 사적인 욕심이 있으셨는지 오. 비밀 문건들을 다 유출해서 집에 갖고 있었다. 715건을 집에 갖고 있었던 700? 거죠. 15건. 15건. 오호. 그래서 그 문건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갔는데 예. 그 중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 중에 13건만 예. 본인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니까 보관을 하고 나머지 707건이죠. 702건이요. 이 702건 예. 이 건을 그냥 청와대에다가 돌려줘요. 오.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재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즐거운 금요일이죠. 이 시간 실시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사찰 문건.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나요? 추석 인사말. 추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 상황 그리고 식약처 생리대 여성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바로 그 생리대 안전하다고 하는데 과연 믿고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총리가 또 한마디 하셨죠. 자, 이 중에서 봉도사가 고른 오늘 실시간 검색어는 식약처 생리대. 양성 평등 지수가 높은 사회는 출산율도 높아진다.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곡 KT 턴스터 Suddenly I See. 갑자기 봤어요. 뭐를? 당신의 사생활을 들여다보았다. 하하. Suddenly I See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치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원포인트 뉴스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미디어오늘 기자가 몇 분이에요? 미디어오늘 기자가 총 한 12명에서 13명 정도 될 겁니다. 오, 수익은 나요? 수익은 딱 월급을 맞춰줄 수 있는 정도? 네, 오. 그 정도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월급을 얼마나 돼요? 월급은 최저임금보다는 아니, 많습니다. 총 월급? 12명. 아니, 최고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적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예. 뭐 전체적인 규모로 따지면은 뭐 기자만 12명이지 뭐 다른 스텝까지. 네. 뭐 경영 직군도 있으니까 뭐 다 따지면은 한 달에 한 1억 정도 나가는 것 같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1억을 유지할 정도면 훌륭한 회사인데요. 유지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허. 네, 미디어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 회사하고 M&A 해야겠는데. 자, 첫 번째 뉴스 틀라고 작가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 사생활 얘기하지 마라. 왜? 우리 사생활 사찰받았던 사람이다. 네, 사생활 얘기하지 말라는 말씀은 좀 일찍 예.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기자님 소개를 안 했어요? 했어요. 네, 저 했어요. 예. 아니, 이 양반들이 밖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희님, 만성의 중독성 호호. 봉도사님 이마에서 빛이 나요. 호호. 크크크. 화가 나서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뉴스 뭐예요? 네, 그 뭐 다들 뭐 블랙리스트 문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이명박 정부에 예. 아마 다들 짐작을 하셨겠지만, 예. 네,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예전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근데 고 나는 꼼수다 멤버들을 사찰했다라는 정황이 정황? 담긴 문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 어떤 내용이죠?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나는 꼼수다 멤버들이 2011년 10월 29일에 예. 한남동 쪽에서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예. 이때 한남동 콘서트에서 한 더 블루스퀘어. 예. 거기였나요? 예. 네. 하여튼 이 그런 거 왜 꼼꼼하게 조사를 안 해오세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딱히 조사는 안 해왔습니다. 바로 나가자마자 감옥 가고 싶어요? 감옥을 또 네, 원세훈 감옥 씨하고 얘기는 매일 듣는 친하게 거네요. 지내고 싶어요? 한번 뵙고 싶긴 하네요. 예. 네. 그래서 어쨌건, 블루스퀘어에서 네, 이 한남동에서 콘서트를 할 때 그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예. 네, 뭐 그 눈 찢어진 아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 그렇죠. 주진우하고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예. 요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 이제 지금 이제 드러난 문건은 뭐 이런 제목입니다. 하여튼 뭐 VIP 사생아 존재 여부 확인 중. 미 한인 언론이 VIP 사생아 존재 여부 확인 중 이런 제목의 소제목의 문건이 나왔어요. 근데 이 내용 문건 안에 이 낙곰수가 한남동 콘서트에서 했던 내용들이 그냥 담겨 있습니다. 뭐 김용민 씨가 이런 발언을 했고 뭐 이런 말을 했고 또 미국의 한인 언론이 이거에 대해서 취재 중인데 아하. 뭐 실제로 뭐 나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예. 네, 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요, 그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취재하고 있던 아이템들도 그 여러 건 청와대로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 뭐 아이템 외에도 뭐 KBS 추정 60분, 뭐 MBC PD 수첩 이런 아이템들도 청와대에 보고가 됐대요. 그 원래는 방송이 나가기 전에는 방송사 밖으로는 유출이 안 되는 언론사 밖으로 유출이 안 되는 정보들인데 예. 이것도 사실상 언론 사찰을 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뭐 낙검수 같은 경우는 민간인 사찰의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 낙곰수 멤버들은 사찰 좀 당해야 돼요. 네. 예. 뭐 감옥 갔다 오신 분도 그러면 계시니까요. 사찰당해서 그 중에 한 분은 또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 참 그 양반 보면 답답해. 감옥 갔다 온 분이요? 예. 네. 눈 감고 방송하고. 자 유소희님 낙곰수 모르는 척하시긴 봉도사 화이팅. 낙곰수 몰라요. 예. 사람이 성공했더니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올챙이 쪽 시절 사찰받던 시절은 잊어라. 네. 그리고 사찰한 사람은 그냥 조용히 식사를 드려라. 무상급식.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자, 그다음 뉴스. 네, 그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MBC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오호. 뉴스입니다. 무슨 혐의로? 부당노동 행위인데요. 예. 네, 2012년 파업에 참가를 했던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을 비제작 부서로 부당 정보한다든지 예. 뭐 이런 불이익을 주거나 예. 또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아하. 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12년이면 김장겸 사장이 당시에는 보도국장에서 뭐 보도본부장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코스를 밟고 그렇죠. 있었는데 승승장구. 네, 예. 그때 이제 있었던 일들이 네, 부당노동 행위라는 이제 판단을 고용노동부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말고 또 다른 경영진들도 그럼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장겸 사장뿐만 아니라 지금 백종문 부사장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전으로 넘어가면 안광한 전 사장, 김재철 전 사장까지 예. 네, 포함이 됐고요. 뭐 최기화 기획본부장 등 MBC 전현직 고위 최고위 간부 6명이 모두 이 혐의로 그렇죠.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부당노동 행위와 또 적용할 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원래는 예. 이게 부당노동 행위로 수사에 출발을 했던 거긴 한데 예. 지금 최근에 뭐 이명박 정권 당시에 예. 국정원이 뭐 MBC나 KBS를 뭐 내부에서 사찰하고 이제 조직을 장악하려는 그런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게 국정원의 힘으로 할 수는 없고 예. 검찰. 네, 검찰보다는 일단 언론사 내부에서 여기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실제로 이 기자나 PD들을 한직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하. 네, 인사권이 그들에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 국정원과 연계된 이야.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의 좀 언론 탄압 네, 이야. 일환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그럼 있습니다. 무슨 법이 적용되냐 물어봤더니 네, 잘 모르겠어요. 무슨 법이 적용되느냐? 그러면 부당노동 행위는 적용이 됐고 일단. 네, 부당노동에게는 적용이 됐고 예, 이제 그다음 무슨 뭐요? 제목이 나오느냐는 아마 검찰이 알고 있지 않을까. 지금 취재 안 해왔다는 거 이거를?
뭐 단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기소할 때는 무슨 혐의 위반 기소는 분명히 부당노동 행위로 부당노동 네, 행위인데 기소가 됐어요. 단순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 검찰 국정원과 연계된 네. 정권 차원에서 탄압.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검찰이 일단 송치가 됐으니까 네.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밝혀질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부당노동 행위다. 그런데 네. 노조 탈퇴를 권유했어요? 네, 노조 탈퇴를 권유한 게 대표적으로 MBC 김태호 PD 오, 같은 경우에는 예. 팀장으로 승진을 시켜줄 테니까 노조를 탈퇴하라면서 탈퇴서를 가지고 왔다. 이분이 무도했던 라고 해요. 그분인가요? 네, 무한도전 PD죠. 무한도전 PD. 네. 자, 무한도전 SBS에서 남의 방송사를 무한도전 시청자 여러분, 김태호 PD를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권했답니다. 누가? 그러니까 당시의 경영진들이죠. 당시의 경영진. 네. 아하. 지금 사장으로 있는 김장겸 사장도 그 중에 하나다. 아마 그때 사장이 김장겸 사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 한 9월인가? 하여튼 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예. 일이거든요. 직전에. 이 노조를 탈퇴하라고 하는 것은 ILO 국제노동기구인가요? 네. 거기에 있는 법이 하나 있어요. 뭐 있는 줄 아세요? 글쎄요. 오바마 모욕죄. 오바마 모욕죄요? 예, 네.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의 날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조에 가입하십시오. 그런데 노조를 탈퇴하라? 감히 오바마를 모욕해? 하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리액션 없어. 그런가 보군요. 예. 네. 다시 좀 말씀드리면 당시 농담을 사장이 해도 MBC 우아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왜 네. 이렇게 오늘 농담이 우아했는 줄 아세요? 농담이 우아하다고요? 우아해졌잖아요, 농담이. 예. 봉도사님께서. 예. 네. 왜 그런지 모세요? 제 생각이랑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사찰. 사찰. 사찰에 다녀왔거든 제가. 네. 마하바냐 사찰. 사찰을 다녀오셨다. 네. 에헤이 사찰을 하다니 민간인을. 자, 그렇습니다. 8000님 큰일 났네요. 봉도사 방송 듣고 싶어서 출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네요. 육회 상쾌 통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요 정도면 짧은 문자인가 긴 문자인가? 50원과 중간 문자 해갖고 70원짜리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70원짜리. 네. 그렇군요. 예. 자, 또 다음 뉴스. 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에 예.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하셔서요. 예. 네, 이때 말하신 게 이제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네, 독자적인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어허. 아울러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야 북한이 더 두려워할 것이다. 예. 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꾸만 전쟁할 것 같은 분위기니까 전자권 환수가 되면 네,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은 확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그 운명의 결정권을 우리가 쥐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이제 보수 진보 이런 문제 갖고 싸우지 말고 네,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고 우리 안보를 우리가 방어하자. 네. 이게 한미동맹 깨지는 거 아니잖아요. 한미동 깨지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한미동맹은 더욱더 굳건히 하고. 네. 예. 네, 우리 영토의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작전 휘하에 한미동맹을 두고 미군을 같이 네, 이제 미국은 협력할 이제 수 있는 동맹군으로서 동맹군으로서 들어오는 그렇죠. 거죠. 어허. 그렇죠. 지금처럼 안보가 불안할 때 얼른 네. 이 문제를 해결하면 국민들이 좀 박수를 보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문제인데 오히려 좀 이렇게 그 보수 진영에서 뭐 예. 이런 전시작전 통제권 같은 거를 환수하는 걸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미동맹이 깨질까봐 네. 진보진영 한미동맹이 깨질까봐 그런데 뭐 지금 한미동맹 굳건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이게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고 해서 동맹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 얘기를 또 그 시의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계속 뭐 트럼프 미국 에스컬레이팅 대통령하고 되니까. 네, 예.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계속 말싸움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예. 뭐 저희는 아무 상관없이 계속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제 그저께 신문 기사가 재밌어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네. 이게 무슨 기사죠? 예, 둘이 말싸움하는 게 좀 그렇게 보인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네. 크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제 내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 누렁이라고 키운 조그만 개인데요. 안녕하세요. 꼬랑지 흔들고 와고 안 짖어요. 그리고 제 다리를 탁 물고 가요 또. 네.
그래 무는 게 안 짖더라고. 걔 막상 전쟁하려고 그렇게 서로들 말풍선 안 날리죠. 그렇죠. 예, 말폭탄. 아 무서워 죽겠어 근데. 그래도 뭐 안에 있는 거기서 한반도에 살아가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이번 기회에 좀 종교를 했으면 좋겠다. 네. 자 마지막. 네, 마지막 말씀드리면 예. 아까 생리대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많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었었는데 예. 뭐 식약처가 괜찮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그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등 666종 그리고 기저귀 10종에 대해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벤젠, 톨루엔 등 10종의 화학 물질을 우선 검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안전하다. 결론 네, 안전하다. 그러니까 식약처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생리대를 7.5개씩 한 달에 일주일 동안 그 평생 써도 예. 그 나오는 그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 네, 이런 발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뭐 크게 위험한 건 아니다. 뭐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결과인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요? 아니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인체에 네.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좀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시겠죠.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 문제가 됐던 생리대를 사용을 함으로써 예. 생리불순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조사를 한 거는 뭐 10여 종의 화학 물질을 우선 검사를 했는데 예. 뭐 잔류 농약이라든지 뭐 다이옥신, 뭐 내분비계 교란 물질 어허. 이런 조사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보다 정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정밀 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일찍 그 발표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위험하다요, 위험하지 않다요. 뭐 결론은. 식약처가 조사한 부분은 부분만. 인체에 오케이. 유해하지 않다는 나머지 건데 부분도 조속히 조사를 조사하세요. 류영진 식약처장님 아셨죠? 내 말씀을 가서 전하라.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님 굿복 아, 네. 인사하시고 늦었어요. 아내가 뭐에 끝나 인사 못해. 빨리 하세요. 웃지 말고. 아, 예, 근데 아까 그 김장렬 사장이 끝났어요. 당시- 끝났어요. 네, 빨리. 자, 사장이 저는 아니었다고. 2부에서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당연하고 21분이나 싸울 수 있다는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끝장 토론. 와. 예, 오래되신 분이었고 리액션 좋아요. 지금 와한 리액션 스카 요정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예. 오늘 우리 컨셉이 완김투진. 그렇습니다. 예, 한 명의 양수, 김 의원과 두 명의 진 의원. 좀 알아들으세요. 완김투진. 뭐 완도 김인 줄 알았어요. 자, 바른정당의 진수희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진수희 최고위원이고 네. 장관은 언제 하셨어요? 장관은 2010년. 장관 얘기면 어깨가 딱 힘이 들어가요. 2010년. 10년에서 11년까지 한 13개월 했습니다. 그럼 요즘 그 유명하신 분 진이계시네. 네. 예, 진이계요? 네. 이재호 최고위원계. 좋을 대로 생각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에 하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요즘 시간차 예. 리액션. 민주당 의원들은요 요즘 폴리테이너에 입문하느라고 서로가 다 자기가 탤런트야. 아니 근데 저는 좀 주제 파악하는데. 그렇잖아. 그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한번 시비를 좀 걸어보려고 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예, 아니 민주당인지 방송국인지 좀 예. 이제 상대가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래요? 그 오락성 이제 프로그램에 정치인들 출연하는데 예. 98%가 예.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에이, 그건 소속지. 너무했다. 좀 과장이긴 한데 예. 93%가 93%가 조사해봤어요? 이번 해봤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때 지금 시비를 걸까 말까 고민 중이야. 해도 넘어가. 일종의 화이트리스트네. 그러니까. 셀프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예. 진수 의원 같은 분들 출연 얼마나 좋아요. 시청률 떨어지고. 근데 그 방송사들이 예. 일종의 뭐라 그럴까? 좀 권력 지향적. 예. 뭐 제가 아부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권력지향적인 특히 정권 초기에 예. 그런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여기서- 2009년도에 네. 권력의 눈치를 보는 방송이 되어라 했고 방송통신법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반론을 좀 제기해야 되지 제기하지 않을까? 마세요. 제가 봐도 그래요. 아니 왜? 아니 근데 그 방송법 개정 얘기가 나오니까 예. 내가 할 말 있어. 거기 과방위 간사잖아요. 방송위원회 간사잖아. 예. 아니 2009년에 국회의원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때 국회의원 말고 하고 지금 싶어갖고. 지금. 예. 지금 방송법 개정 문제하고 KBS, MBC 파업 문제가 지금 맞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간접 연관성이 아하.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같이 해서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받았어야 맞거든요. 7대6. 그렇죠. 7대6. 가장 완벽한 그 이사진 실제에 있어서 구성을. 현실에 있어서 타협 가능한 가장 완벽한 친여 성향이 7. 그다음에 친야 성향이 6. 6. 예. 깔끔하게 근데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사장을 뽑을 때는 예. 이 13명 중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야당 쪽에서도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럼요. 실은 야당 쪽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KBS, MBC 사장이 불가능한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타협 가능한 객관적인 사람만이 사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내놨는데 진영 논리에 그때- 묶이지 말고. 근데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작년이요. 작년에. 뭐 작년에. 영원히 여당할 줄 알았나 보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볼 때 망할 게 뻔한데 버티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 진수 의원님 그때 여당 하실 때 방송법 통과시켜갖고 종편 만들었잖아요. 네, 네. 종편의 최대 수혜자 옆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종편만이 나가고 국회의원 되신 분.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엄청 김경진 인지도 올라가고. 김경진 네. 의원님이 이제 패널에서 빠져서 그런지 최근에 종편 패널들 퀄리티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문제를 많이 맞아요. 네. 맥을 못 삼단 주는 거. 분들이 그렇죠. 계시는데. 요즘은 옛날엔 중콜이었는데 요즘 고콜됐다고. 근데 이게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미 언론 지형이 진보 진영으로 완전히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게 종편을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 진보 진영 쪽에서는 국민의당은 모르겠고. 국민의당의 일부. 예. 어쨌든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이게 종편으로 인해서 언론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몇 년 전부터 국민들이 뉴스 소비를 팟캐스트로 해요. 그러니까 종편을 보시는 분들은 50대 후반 이상에 계시는 분들만 종편을 보셔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팟캐스트로 뉴스 소비를 하는데 이 팟캐스트가 완전히 진보 진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실은 한 3년 전부터 언론을 진보 진영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기울어졌다. 종편 하나만 보고 우리한테 불리한 언론 지형이야. 우리한테 불리한 언론 지형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떤 언론학자가 지난해 4.13 총선을 분석을 하면서 네. 팟캐스트의 그 종편에 대한 팟캐스트의 완성이다. 그렇죠. 이런 논문을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 실제 그 상황이에요. 오. 실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